자, 애들이 이제 맞자 맨 마지막 파트인데 뭐 여기도 이제 중복조합 못지않게 애들이 싫어합니다. 뭐 이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 뒤에 이제 식들이 좀 길어. 그리고 이제 항상 맨 마지막 식을 애들이 많이 안 보다 보니까는, 그치? 이 중요한 게 식이 기억이 안 나서 못 푸는 경우들이 꽤 많아. 식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 시험 보러 갈 일 있으면 요 부분 시험 보러 갈 일 있으면 막판에 딱 시험지 받자마자 식 한번 써놓고 시작해. 선생님이 그래, 선생님이 이게 선생님 때도 이게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 마지막 부분에 식이 좀 긴 식이 나오는데 그 식이 혹시 기억 안 날까봐 시험지 받자마자 막 써놓고서, 그치? 안 나왔던 기억으로 난 생각이 나는데, 일단 지금은 안 나오진 않아. 지금은 이제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워낙에 시험 범위가 넓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었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정규분포, 그 다음에 표본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정규분포가 뭐냐면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하는 값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지 않냐. 대표하는 값들이 누가 있었냐면은 x에 대하여,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n은 이제 정규분포라는 건데 이거야. m의 시그마 제곱. 그치? 자료를 나타내는 일단 맨 처음에 평균이 있다고 그랬죠? 평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흩어진 정도, 분산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내가 다시 쓴다라고 치면 얘가 되는 거지. x에 대한 평균이니까 너는 2의 x가 되는 것이고요. 요 m은 분산은 v의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에 대해서 내가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종모양을 나타내는데 누구에 대해서 좌우대칭이냐면은 평균 m에 대해서 좌우대칭이야. 자, 이 녀석의 밑넓이는 얼마가 나올까? 밑넓이.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요거의 밑넓이, 요게 확률 밀도 함수야. 그래서 밑넓이는 1이 됩니다. 1. 절반이 0.5야. 확률의 총합은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 밑넓이는, 밑으로 쌓은 넓이는 1이 되고요. 절반의 넓이는 0.5가 되는 거야. 0.5. 그래서 시그마가 흩어진 정도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m 플러스 시그마, 이쪽이 뭐 m 플러스 2 시그마, 이쪽이 이제 대칭이 되겠지. 이제 여기에 이제 m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자료가 너무 많어. 자료가 너무 많으면은 애들 이제 우리 시험 보잖아. 수능을 보게 되면은 그치, 수험생이 몇십만인데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대로 비교하기에는 애들마다 각각 평균도 제각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도 제각각이다 보니까 비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 비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표준화. 그래서 원점수가 있고 표준점수가 있는 거야. 표준점수. 그러니까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여러 개에 있는 이 정규분포 곡선을 하나의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바뀌어. 확률 변수가 z로 바뀌게 되고요. n의 평균은 무조건 0으로 맞춰주고요. 자, 분산은 무조건 1로 맞춰줍니다. 1로 맞춰줘요. 이걸 맞춰주는 식이 누구냐? z는 얘가 되는 거야. x-m 나누기 시그마. 그래서 얘가 표준하는 식입니다. 중요하죠. 이 식에 의해서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되는 거야. 간단하게 내가 한번 보여줘 볼게. 잘 봐봐. 우리가 이제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얘가 이 z란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이 z에 대한 평균이고요. 그치? 네가 z에 대한 분산이란 얘기인데 이걸 내가 구해볼게요. 자, 증명을 하자면 자, z라고 하는 녀석은 자, 누구였었어? z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란 말이야. 내가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너는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야.
자, 우리가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느냐? ax 플러스 b는 a가 나가요. 그러면 시그마분의 1에 2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m이지 않냐? 그러면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이니까 네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걸 내가 지금 증명을 해준 거야. 0이라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V도요. V는 좀 간단하게 쓸게요. 그럼 V에 Z라고 하는 녀석은 V에 자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잖냐? 그럼 너는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란 말이야. Vx가 누구라고 그랬어? Vx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지 않냐? 따라서 얘랑 얘랑 약분돼가지고 1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제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 하나야. 이렇게 딱 하나의 곡선으로 이제 정해진단 말이야. 무조건 평균은 0이고요. 얘가 이제 1, 2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라고.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됐어? 얘의 밑넓이는 똑같아. 1이고요. 절반의 넓이는 0.5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넓이가 나와 있는 표가 있단 말이야. 이 넓이가 나와 있는 표가 바로 누구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 표를 보기 전에 표준화를 시켜줘야 돼. 표준화 시켜주는 식은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 됩니다. 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표준화 시켜주는 거야. 일단 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밑에 볼게요. 야, 이런 함수 몰라도 돼. 그냥 얘가 이런 함수다라는 거야. 그치?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아무도 외운 사람 없어. 안 외워도 돼. 이렇게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얘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x에 대해서 정규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 정규분포가. 그러면 봐봐. 이게 지금 x에 대하여 정규분포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얘가 m이고 얘가 시그마 제곱이야. 표가 나와 있죠. 표가 나와 있는데 얘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얘기를 하는 거야. Z가 돼 있지 않냐? Z. 그치? 자, 0부터 0.5까지의 값이 0.1915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0부터 얼마까지? 0.5까지의 이 넓이가 얘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확률값 얘기하는 거야. 확률값. 오케이? 그러니까 너의 넓이가 이 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누구 값이냐면은 확률 값이라고요. 확률값.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봐봐봐. P라고 돼 있죠. P. X란 말이야. 이걸 내가 Z로 바꿔줘야 돼. 그럼 잘 봐. P에 얘를 Z로 바꾸려면은 자, Z는 누구라고 그랬어? 다시 쓸게요. X에서 M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야. X에서 M 100을 빼고 시그마 10으로 나누는 거야. Z. 여기도 마찬가지야. 110에서 100을 빼고 10으로 나누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얘가 누가 되는 거지? P에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Z. 자, 이쪽 값은 1이 됩니다. 그럼 얘가 내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이란 말이야. 이거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표에 누가 있어? 1까지의 값이 있어. 1까지의 값. 아, 요 녀석의 값이 얼마란 얘기야? 너의 값이 0.3413이란 얘기야. 그럼 이 녀석은 몇 배 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얘 몇 배 하면 되는 거야? 2배 하면 되는 거야. 얘의 2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0.6826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걸 퍼센트로 얘기하면 얘가 됩니다. 68.26%가 되는 거야.
됐어?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1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넌 P에 Z로 바꿨어. 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P에 Z는 얼마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잘 봐봐. 이렇게 있어.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1이 있을 거란 말이야.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가 된단 말이야. 안 나온다고 얘는. 안 나와. 거기 보면 알겠지만 0부터 1까지의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얘가 0.3413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너의 값은 누가 될까요? 얘의 값은. 이 절반의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절반의 값이 0.5야. 0.5. 0.5. 따라서 나는 0.5에서 0.3413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0.1587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항상 그래프 그려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위에 있는 값 가지고서 맞춰보면 되는 거야 이제. 됐죠? 표준화 이렇게 해보시고요. 나머지 가로 2번이랑 가로 3번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4번도. 자, 넘어가 볼게. 자, 봐봐봐.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어. 문제를 풀면서 유의해 줄게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의고사에서는 4점짜리 문제였었어. 뭐 최근에는 3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 3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4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점 만점으로 지원자 2000명의 득점 분포가 평균이 450이고 표준 편차가 675래요. 자, 이때 600점 이상 득점한 학생이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럼 생각을 해봐.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이잖아. 그치요?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이니까는 그러면은 자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이 돼야 돼. 그럼 너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지? 0.6 이상 되는 거 아니야? 그쵸? 0.6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봐봐, 지금 점수가 지금 다 확률 변수란 말이야. 확률 변수가. 그러니까 x에 대하여 n은 평균은 450이고요. 자, 표준 편차가 75니까 너의 제곱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근데 얘가 점수라고요. 점수야. 그러면 600점 이상 득점할 확률을 먼저 구해줄게. 확률. 그러면 P에 X가 600점 이상일 확률을 먼저 구해줍시다. 됐어? 자, 그러면 얘가 X니까 얘가 M이죠? 평균?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가 되는 거야. 따라서 P의 Z는 크거나 같다. 600 마이너스 45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나오는 거니까 75가 되는 거야. 그럼 너는 P의 Z는 150을 75로 나누는 거니까 2가 되는 거야.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를 내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에다 그려보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0이지 않냐?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가 되는 거야. 얘. 근데 표에는 누가 나와? 0부터 2까지 이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0.48이 되는 거야. 0.48. 그럼 이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0.5에서 0.48을 빼면 되는 거니까 0.0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2%라는 얘기야. 2%. 근데 전체 지원자 수는 몇 명이야 지금? 수험생은 몇 명이냐고 물어봤지 않냐? 전체가 2000명이야. 이 2000명 중에서 몇 퍼센트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0.02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2%.
그럼 2%면 100분의 2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0.0이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곱하게 되면 얘가 하나, 두 칸 내려가고 두 개 지워지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40명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자, 그 다음 건 더 복잡해. 입학 정원이 320명이래. 야, 몇 명 모집하는데? 2,000명 모집하는 거야. 2,000명 모집하는데 320명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아니 내가 합격하려면은 2,000명 중에 320명 안에 들어야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합격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맞냐?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합격할 누구를 구하는 거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얘 0 하나 띄고요. 2 약분하게 되면 1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니까 너는 0.16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잘 봐봐. 합격 최저점. 얘가 커트라인이야. 커트라인. 합격 최저점. 커트라인을 내가 계산할 건데 잘 봐. 요걸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절반의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절반의 넓이가 0.5야. 그러면 커트라인이 지금 0.16 안에 들려면은 커트라인이 어느 쪽에 가 있어야 되겠어? 오른쪽에 커트라인이 가 있을 거란 얘기야. 이게 커트라인이야. 커트라인. 이 커트라인을 넘어야지만 네가 0.16 합격할 확률이 된다는 얘기야. 맞냐? 그치? 근데 우리가 표에서는 얘가 안 나오고 표에서는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 얘가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0.16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0.34가 되는 거야. 그럼 0.34일 때, 0.34일 때에 Z값을 봤더니만 Z값이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야. Z값이. 그 말은 결국에는 P, Z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봐봐봐. 얘가 Z지. Z는 누구라고 그랬어? 시그마 분의 X-M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1인데 1은 자, X가 누구지? X 몰라. 이게 원점수야. 얘가 원점수. 원점수. 됐어? X가 원점수가 몰라. 평균은 아까 얘기했었지. 평균은 450점이야. 자, 표준 편차 시그마는 75입니다. 됐어? 이 녀석이 1보다 뭐 해야 되는 거야? 크거나 같아야지만. 그치? 이 녀석의 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내가 합격할 거 아니냐 이거야. 합격할 수 있는 확률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풀게 되면은 75일로 가서 곱해지고요. 450 넘어가게 되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450에다가 75 더하는 거니까 525. 그래서 얘가 합격 커트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점은 525점이 된다라는 거. 한참 동안 4점으로 나왔었어. 뭐 지금도 4점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요즘엔 3점으로도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한 소리야. 자, 그 다음 거 볼게. 2번은 이거야. 순 읽는 걸 잘 봐봐. 720회라고 돼 있어. 선생님이 했던 얘기 기억나냐? 몇 회, 몇 번, 몇 명, 몇 개, 이런 말 나오잖아. 몇 회, 몇 번, 몇 명, 몇 개. 많아 보여. 그럼 너는 총 시행 횟수가 아닐까? 총 시행 횟수가 아닐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1의 눈. 사건의 확률이 자 1의 눈이니까 6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평균 M은 뭐라고 그랬어? 평균 M은 자 NP가 되는 거야. 그러면 720 곱하기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20이 되고요.
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죠. 얘는 MPQ야. 즉 7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된다고요. 그럼 얘를 곱하게 되면 너는 100이 되는 거야. 즉 10의 제곱이 됩니다. 표 나와 있지? 표준화 시켜달라는 얘기야. X잖아. 그러면 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표준화 시켜줘야지. 따라서 너는 P, 자, X에서 평균을 빼. 시그마로 나눠. 그럼 얘가 이제 Z로 바뀐다고요. 자, X에서 평균을 빼. 시그마로 나눠. 그러면 너는 P에 0부터 얼마까지냐면 1까지의 값이야. 0부터 1까지의 값이니까 너는 0.3413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이항 분포부터 정규 분포로 가서 표준 정규 분포까지 간 거야, 지금. 사실 이해했으면 이제 이 부분은 끝인 거야. 아까 커트라인 문제라. 그럼 이제 얼추 이것저것 풀리긴 해. 자, 표본 평균의 분포 한번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을 얘기를 해줄게. 이제 갑자기 왜 마지막이 힘든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 갑자기 얘 마지막을 배우자냐? 아까 우리 평균이 있었지. 기대값이라고. 분산이 있었어. 얘가 이제 갑자기 곱하기 3이 돼버려. 곱하기 3. 그러니까 이런 거지. X의 기대값. 그러니까 평균이 있고, 이게 이제 사실 무평균이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이 있고, 표본 평균에 평균이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모분산이 있고요. 표본 분산이 있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 있어. 이렇게 세 개. 그래서 그게 뭔 건지 알려줄게. 이런 거야. 우리가 야 몽땅 다 조사. 우리 반 애들 혈액형을 조사합시다. 다 조사해야지. 전수조사야. 전수조사. 그치? 전수조사. 자, 선거가 끝났어. 출구조사합시다. 전수조사 안 하지. 그거는 개표지. 전수조사면은 개표방송이잖아. 그치? 시청률 조사. 이런 거는 전수조사 안 하잖아. 그치? 사람들이 일부 뽑아가지고서. 이게 뽑는 것도 기술인 거야. 그치? 만약에 이게 통계가 나왔어. 사전 결과가 나왔는데 잘 안 맞아. 안 맞는 이유는 그거를 조사하는 기관에 통계를 담당하는 수학을 담당하는 놈이 돌대가리인 거야. 그럼 아니 이거는 이미 수학적으로 어떻게 맞추면 된다라는 게 나와 있어. 그렇게 안 뽑은 거야. 안 뽑은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해. 표본조사. 표본조사인데 자, 이 표본을 뽑을 때는 요령이 있어. 조건이 있다고요. 이미 추출합니다. 자, 어렵지? 그냥 보건추출이라고 생각해. 보건추출. 보건추출. 비보건추출도요. 많이 꺼내다 보면 보건추출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야. 이미 추출이거나 보건추출.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부분에서는 이미 추출, 보건추출. 자, 어떻게 뽑냐면 사실 이거야. 그냥 원래 있던 평균이랑 똑같게 잘 뽑으면 돼. 많은 데선 많이, 적은 데선 적게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걸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자료가 훼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줄게. 이 예를 아는 게 중요해. X가 있어. 숫자를 1, 2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간단하게 쓸게. px 확률은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걔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내가 2x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2x를 구할 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2의 x의 제곱을 구해. 그러면 제곱에서 끼리끼리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 1은 1, 2는 4.
2분의 5가 돼. 자, 그래서 vx는 자, 2x의 제곱에서 vx의 제곱이니까 4분의 9를 빼는 거야. 그럼 너는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내가 구해놨어. 오케이?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에서. 야, 이 n은 총 시행의 수가 아니야. 이 n은 나도 n이라고 쓰기 싫어. 근데 그냥 교과서나 이런 데 n이라고 똑같이 나오니까 내가 딴 걸 어떻게 쓸 수가 없네. 이건 표본의 개수야. 그냥 표본의 개수. 두 개를 이미 추출한다고 그랬어. 이미 추출. 복원 추출하는 거야. 복원 추출. 그러니까 뽑은 거 또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요 뽑은 녀석을 x바라고 합니다. x바. 그러니까 x바는 누구냐면은 이거야. x바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xn을 뽑는데 어떻게 뽑는다고요? 뽑은 거 또 뽑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n으로 나눠주면 돼. n으로. 그러면 잘 봐봐. 지금 내가 만약에 1 뽑고 1 뽑았어. 2로 나누면 얼마가 돼? 1 되지. 1 뽑고 2 뽑았어. 2로 나누면 얼마가 돼? 2분의 3 되지. 여기 x 얘기하는 거야. 이 x. 2 뽑고 2 뽑았어. 2로 나누면 2가 되지. 따라서 x 바로 될 수 있는 값은 1이냐, 2분의 3이냐, 2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x 바를 뭐라고 한다고요? 본 평균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 얘랑 얘랑 구분합시다. 그래서 너를 뭐라고 할 거야? 너를 모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얘도 뭐라고 부를까? 원래 어미 모자, 이게 어미 모자. 그래서 너는 모 분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표본 평균이 몇 개가 나왔어? 3개가 나왔지? 표본 평균이 3개가 나왔잖아. 아니, 얘도 있고 얘도 있긴 해. 2 뽑고 1 뽑는 경우도. 그치? 그러면 이 녀석들에 대한 확률을 내가 구해볼게. 자, 이 확률 중요해. 잘 봐봐봐. 예를 들어서 이거야. P의 X바가 1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얘가 1이 되기 위한 확률은 1 뽑고 1 뽑아야 되는 거잖아. 1 뽑고 1 뽑아야 되는 거지. P, X가 1 뽑고, P, X가 1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야 돼? 동시에 뽑아야 돼. 동시에 뽑아니까 뭐 해야 되는 거지? 곱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너는 그래서 4분의 1이야. 이게 수능에 나왔었네. 이게 수능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게 그때 수능에 한번 나온 거야. 그냥 개념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가 얘가 4점짜리로 오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 그치? 개념 공부할 때 했겠지? 근데 얘가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어. 그러다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애들이 당황스러운 거야. 왜 얘를 물어보지? 얘가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야. 그러니 뭐 사실은 뒷부분 많이 공부하지도 않는데 기억이나 나겠어? 공부한 애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다 틀려버렸지. 그래서 얘도 4분의 1 나오고 얘도 4분의 1 나온단 말이야. 얘가 지금 4분의 1,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 확률이. 그래서 너는 4분의 2가 되고요. 여기도 이제 확률은 4분의 1 나오겠지. 4분의 1.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이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표본 분산도 있지 않을까요? 있어. 표본 분산도 있어. 표본 분산도 안 배워. 근데 표본 분산은 그냥 모분산이랑 같다고 합니다. 오케이? 표본 분산은 그냥 모분산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모분산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장치가 하나 있긴 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n으로 나누거든. 자료를 이렇게 우리가 통계할 때. 근데 얘는 이제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얘는 뽑은 녀석의 분산이다 보니까 n-1로 나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낼 때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눕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장치라고 보면 돼. 같아지게 하는.
그냥 표본분사는 모분사랑 같기 때문에 그냥 구분 없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잘 봐봐. 나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 지금 썼잖니. 이놈을 가지고 이제 얘를 만드는 거야. 얘를 2의 x바는 봐봐. 2의 x바는 끼리 곱해서 더해. 끼리 곱해서 더하면 4분의 봐봐. 여기가 1 곱하면 3 곱하면 2 그럼 너는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와. 요게 표본 평균의 평균. x바 자체가 표본 평균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기대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잘 봐봐. 평균만 3개 나왔어. 아까 모평균이 있었죠. 표본 평균이 있었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 있잖아. 평균이 3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했더니만 누구랑 같아? 어라? 모평균이랑 같네. 2의 x랑 같아. 2의 x반은 여기 있던 2x랑 같아. 얘랑 이렇게 같습니다. 됐어?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야. 지금은 표본의 개수가 2개다 보니까 임의로 추출하면 표본 평균이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 거야. 3가지가 이 식에 의해서 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한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누굴 구하겠어? 얘도 구하겠네. 누구 구하냐면 V의 X바를 구해요. 오케이? 구했다고 칠게. 오케이? 구했다고. 이거 구하는 방식은 똑같겠지. 누구 구하고 누구 구하면 돼. 얘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2의 X바의 제곱 구하고 그 다음에 V X바를 구하면 되는 거야. 순서는 똑같아. 저 숫자들 가지고 하면은 네가 얼마 나오냐면 8분의 1이 나와. 이 8분의 1이라는 숫자는 저 VX를 누구로 나누는 거냐면 N으로 나누는 거라고요. N으로 나누는 값. 4분의 1을 2로 나눈 값이 된단 말이야. 4분의 1을 2로 나눈 값.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고요? 얘를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산. 그래서 분산도 봐봐. 모분산, 표본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근데 표본분산은 우리가 왜 안 구하냐? 모분산이랑 같다라고 취급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배우지 않는 거야. 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구분져 가지고서 유형을 놓긴 했어. 근데 식은 똑같아 그냥.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을 구하라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것처럼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는 게 흔치 않다 보니 그래서 애들이 그때 그냥 개작살 난 거였었어.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합시다. 이거야. 봐봐. x에 대하여 n은 얘가 평균이고 얘가 분산이잖냐. 여기에서 n개를 임의로 추출하면은 x바에 대하여 평균은 그대로 가는데 분산은 누구로 나누라고요? 표본의 개수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됐어? 그럼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내가 표준화 시킬 때 어떻게 했었어?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었지. 이게 표준화 과정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의 표준화는 어떻게 할까? x바에서 m은 똑같이 빼. 근데 시그마로 나누는 게 아니지. 여기에 바뀐 시그마는 누가 되는 거야? 바뀐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잖아. 이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란 말이야. 따라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준화 시켜줘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맛이 가는 거야. 3개가 등장을 하면서 막 이게 왜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를 하나 써줬지. 이 얘를 꼭 썼으면 좋겠어.
요 얘만 조금 이해가 되고 공식이 연결이 되면 그나마 나중에라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저 얘를 안 해보고서 그냥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아마 졸업할 때까지 외우기 쉽지 않을 거야. 그랬던 일인으로서. 선생님도 그냥 안 해보고 그냥 해봤겠지. 해봤는데 처음에는 딱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무시하고 그냥 아이씨 몰라 그냥 외워. 그래서 외워가지고 막 공식에 대입하고 푸는데 도대체 왜 평균이랑 저평균이랑 몸 평균이 왜 이렇게 많고 분산은 왜 이렇게 많은데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에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봐봐봐. 이거야. 얘가 지금 X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나왔잖아. X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근데 나는 누구를 구해달라고 그랬어? X바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봅시다. 이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X에 대한 분산을 여기 나와 있는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그럼 일일이 나는 X바를 만들어 가지고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한 다음에 VX바를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보니까 PX바를 구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야. 왜? 걔를 만들 필요가 없었으니까 계속. 그럼 나는 여기 이제 X에 대한 이 식에서 순서대로 가면 돼. 순서대로. 얘에서 순서대로 가. 순서는 이 순서죠. 맨 처음에 2X부터 구해. 평균. 자, 끼리 곱해서 더하는데 잘 봐. 이거 통분할게요. 네가 6분의 2죠. 네가 6분의 3이야. 그러면 얘는 6분의 얼마가 되는 거지? 1, 2는 2에다가 플러스 2, 3은 6에다가 플러스 3, 1은 3이 돼요. 아, 짜증난다. 6분의 자, 이게 얼마냐? 11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2의 x의 제곱으로 갑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6분의 자, 제곱에서 곱할 거야. 1제곱 하나 곱하면 2. 자, 2제곱하면 2는 4, 3, 12. 자, 3, 3은 9. 자, 따라서 너는 6분의 얼마가 되는 거지? 14. 23? 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Vx는 자, 6분의 23에서 자, 6분의 11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그러면 66에 36분의 그러면 6이 12. 6이 12. 6, 3, 18이니까 138 빼기 121은 36분의 자, 17이 됩니다. 17. 근데 얘는 Vx잖냐? 자, 36분의 17을 표본의 개수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넌 얼마가 되는 거지? 72분의 17이 되겠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라고 이제 나오는 문제인 겁니다. 아, 어려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세 가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근데 이제 결론은 사실은 두 개지. 두 개. 그치? 이제 표본 평균 물어보는 경우가 흔치 않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표본 분산은 아예 묻지도 않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긴 한데,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X바와 X바에 대한. 왜냐면 그때 그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래. 수능 때 갑자기 얘가 딱 나오는 바람에 선생님도 당황했어, 솔직히. 그 나만 당황한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당황한 거야. 왜? 그거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얘를 물어보니까는 뜨끔했지. 아, 이 새끼들 이것도 이거. 그래서 당연히 망하겠구나. 그지? 딱 이 느낌이 오는 거야. 이게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 왜? 많이 안 해보던 거 나오면 그냥 망하는 거야.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거든. 갑자기 뭐 표준화 시켜주는데 맨날 1차 함수, 2차 함수만 나오다가 얘가 3차 함수가 나오는 경우야. 그러면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그냥 꼭지점 구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3차 함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솔직히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려면 그냥 극값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극대국소 구하듯이? 미분에서 다 배웠어, 애들이. 배웠는데, 이 문제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이, 또, 마탱이가 가겠구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싹 다 가시더라. 이렇게 그냥. 그치? 그러고서 애들이 하는 거야. 자기는 배운 적이 없대. 왜 안 배웠어? 배웠어. 배웠는데 네가 3차를 아니 2차 최대치수 구하듯이 3차 최대치수 어떻게 구하니? 너 3차 함수 최대치수 어떻게 구하는데? 미분하면 되는데. 그렇게 구하면 돼.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 지금은. 왜냐면 그게 통합형 문제거든. 요즘엔 통합형 문제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한때 통합형 문제가 이렇게 한때 나오던 경우가 있었어. 그치? 자, 이거 봐봐봐.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라는 얘기는 x에 대해서야. x에 대해서 n은 자 120과 표준 편차니까 10의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미 추출한 25개랍니다. n이 25라는 얘기야. 그러면 x 바에 대하여 너는 120은 안 바뀌어. 10의 제곱을 통째로 25로 나눠야 된다고요. 그럼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쓰면은 120이 되고요.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 4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놈 가지고 표준화 시켜주면 된다고요. x반을.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 P, 표본 평균이 115 이상 x바가 124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아, 애들이 좀 전투력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 요즘 애들 너무 공부 안 하는 거에 이제 첫 번째 원인은 사실 그거지. 이제 애들이 전투력이 너무 약해. 겁먹어서들. 해도 잘 안 되지 않겠냐. 맨날 버티기 싸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서 수능 보는 그날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습니다. 얘가 평균이죠. 120을 빼. 얘가 바뀐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니까 2로 나눠주면 돼. 2로. 그러면 이제 P에 Z로 바뀌는 거야. 아, 얘가 마이너스 5, 2분의 마이너스 5면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2는 4, 2.5. 그거 나갔다. Z가 됐어. 얘는 2가 되는 거네. 2. 이렇게. 그러면 너는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0이야.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5야. 자, 마이너스 2.5부터 2까지의 값은 이거 좌우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가 될까? 이 넓이는. 너의 넓이는 0부터 2.5까지의 값이야. 그러니까 너의 넓이는 0.4938이고요. 얘의 넓이는 0부터 2까지의 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0.477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n으로 내가 나눈 거야. 누구를?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요식 있죠? 요식. 그래서 이제 핵심은 얘가 핵심이 되는 거지. 얘가 핵심이. 그치? 핵심은 x에 대해서 평균과 뭐가 있어? 얘가 모평균인 거야. 얘가 모분산이 되는 거야. n개를 이미 복원 추출하면 평균은 그냥 간다고 그랬잖냐. 표본 평균의 평균, 네가 이 x바가 되는 거라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고 네가 뭐가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표준화 시킬 때 이걸로 표준화 시켜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됐지? 유식이 눈에 익어야 돼. 근데 이식 갖고 또 뭘 해서 그래. 이식 갖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 내가 얘기했던 대망의 연락 긴 시. 근데 연락 긴 시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이미 여기서 마탱이 갔어. 그럼 얘도 평균이고 쟤도 평균이고 얘도 분산 쟤도 분산 쟤도 표준 편차 쟤도 표준 편차. 나중에 읽다가 보면은 내가 무슨 간장문장 공장장 막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냐? 얘가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 너는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러면 얘는 또 누가 되겠어?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치? 아이, 말하기 힘들어 죽겠어.
그게 세 개 있으면은 세 개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헷갈리니까 뭐 평균, 뭐 분산, 뭐 표준 편차. 그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나 정도면 잘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면. 자. 참고로 나는 해석하기 전문이야. 그지? 그러니까 미적분 졸라 잘하는다. 그지? 웃긴 거는 선생님이 입이 있을 때는 기아가 이타였었어. 대한민국에서. 아, 확통은, 솔직히 확통은 내 전문 분야가 아니야. 전문 분야가 아니야. 전문 분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정말 쉬울 수도 있어. 왜?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요. 얘는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얘기했지 않냐. 대한민국에 잘 나간다라는 일타 선생님들의 강의는 나도 다 들어서 정리해보는 거야, 여기를. 그치? 그러다가 뭐 내가 만든 것도 있지만은 내가 만들고서 막 되게 내가 막 뿌듯했다니까. 와, 내가 이런 식을 만들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있는 거였어, 이게. 나중에 한 5년인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것도 몰랐어. 5년 동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야, 내가 만든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있는 거야, 그게.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 아, 무식한 놈. 그게 이제 기아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일타 때 막 되게 유명하게 막 뭐 가르쳐주는 뭐 식이 있었어. 사람들은 막, 우와, 다 있어, 그거, 원래. 있는 거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였거든. 잘 이쁘게 포장해가지고서. 그치? 알고 보니까 경우의 수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였었어. 아, 나만 아는 줄 알았어. 내가 스스로 터득한 줄 알고 속으로 되게 뿌듯했거든. 야, 씨, 혹시 나 천재인가? 이랬었는데 5년 가고 나서 그냥 와르르 깨졌어. 선생님들 스터디에 가가지고서는 뭐야, 저 선생님 막 이론을 막 설명을, 아, 이게 이런 이론이 있었어? 에이씨. 그랬었던 때가 있었지. 그치. 그래도 한 몇 년은 행복했어. 몇 년은. 자,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었어. 이제 아까도 이제 확률 나왔었잖아. 확률. 그러니까 P의 절대값 Z값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어? 자, 이게 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 원래 풀면 이렇게 되거든. P에 너는 마이너스 K부터 어디까지야? Z는 K까지야. 그러면 이제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0 되고요, 여기가 K, 여기가 마이너스 K.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나오는 게 이거야. K가 얼마면, 여기 숫자 두 개 보이죠? 그치? 얘가 1.96이면 얘 확률이, 여기 확률 있지 않냐? 요 확률이 0.95가 나오는 거야. 0.95 라는 얘기는 95%가 되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K가 저기 나온 것처럼 2.58 이면은 네가 0.9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얘는 표에 주어질 테니까 내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K의 의미는 알겠지? K의 의미는? 근데 잘 봐봐. 우리 이 Z라고 하는 식은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단 말이야. P에. 저 Z란 녀석은 루트 M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아까 표준화 시킨 식 있죠? Z는 얘 X바 마이너스에서 M 빼고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 요 식.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끄집어 내봅니다. 요 부분만 끄집어 내보는데 요 식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차피 절대값 M 마이너스 X 바, 얘가 상수니까 가서 곱해지는 거야.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럼 이 절대값을 내가 풀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지? 그 다음에 x바, 어차피 x바 빼기 m이나 m 빼기 x바나 똑같은 거잖아.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내가 바꿔놓은 거야. 그럼 얘를 풀게 되면은 얘가 누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야. m은 x바 플러스 k 루트 m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k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실내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내 구간. 요거 실내 구간이라고 해. 그래서 M은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균이 되는 것이고요. 평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요거 볼게요. X바가 뭐가 되는 거야? X바가 표본 평균. N은 표본의 개수. 자, 요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나 표본 표준 편차나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둘이 같은 걸로 취급해. 표본 표준 편차나 모표준 편차나 같은 걸로. 오케이? 구분 안 하고 씁니다. 그 여기다 집어 넣으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명 여기를 간단하게 이제 그 알파라고 두고 얘를 이제 베타라고 두면은 우리가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2k 루트 n분의 시그마. 평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평균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러니 얘를 알려면 요 앞에 것도 알아야 되고. 그치? 그러니 이게 막 문제 풀다 보면은 여기선 모표준 편차라고 그러고 저기선 표본 표준 편차라고 그러고. 그치?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뭐 어쩜 막 이게 소수점 계산하고 막 이거 짜증 나는 거야. 근데 이거 웃긴 거 이 마지막은 살짝 공식만 외워서 대입해도 답 나오는 수준의 문제가 많이 출제돼. 그러니까 여기서 변형이 된다고 해서 아주 많이 변형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좀 제한적이긴 해. 나중에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은근히 많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 가장 많이 변형하는 게 K값 변형하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표가 나와야 돼. 왜? 이 K값을 내가 역으로 찾으려면은 결국에는 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역으로 찾으려면은. 그래서 그렇게 역으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 있지. 왜? 주어진 값이 2개밖에 없어. 그나마 자기네들도 고생해가지고 2개 넣어놨는데, 그치? 그 수능에서는 2개가 주어지면 2개 다 써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만 대부분 하나만 써가지고서 구하는 문제는 하나만 주어지겠네? 그럼 걔가 그냥 답인 거야. 그냥 걔 갖다 꾸겨 넣으면 답 나와. 그러니까 표로 나오면 그나마 표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값이 하나만 주어지거나 얘 문제를 구할 때 2개가 필요하면 2개가 주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그치? 막 이상하게 더 많이 주어지거나 헷갈리게 주어지는 경우는 없어. 수능은 그러진 않아.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정규 분포 M의 N. 이 봐봐봐. 얘가 시그마 제곱이잖아. 시그마 제곱. 그러면 이제 시그마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고민하지 마. 얘가 모표준 편차인지 표본 표준 편차인지 구분 안 해도 돼. 그냥 있는 시그마 그냥 갖다 넣을 거란 말이야. 95%의 신뢰도라고 했지. 이것도 걱정하지 마. 95%면 얘 2배 한 값이라고요. 얘에다가 2배 하면은 그치 0.95가 나와. 그 말은 얘가 무슨 값이란 얘기야? 얘가 K 값이야. 원래는 K부터 마이너스 K까지가 0.95잖아. 그래서 0부터 K까지가 0.반, 반만 주어진 거야, 일부러. 그러면 실내 구간이 이렇답니다. 이렇다라는 얘기는 얘가 되는 거야. 내가 써볼게. 그럼 이 공식이 이거잖아. X 바 마이너스 K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요.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란 말이야. 그러면 큰 값 기준으로 갈게. x바 모르지 그치? 플러스 k가 1.96 곱하기 루트 n이 어딨어? 모르지. n 분의 그 다음에 얼마가 돼 있는 거야? 시그마가 저기 2라고 돼 있지 않냐? 2. 얘가 10.392라고 돼 있어. 아니 생각해봐봐. 여기서 둘이 더하면 얼마 나오지? 둘이 더하면 2x바가 되죠? 그쵸? 그래서 둘이 더합니다.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오지? 둘이 더하면 딱 20 나와. 따라서 x바는 1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x바가 10이라는 거 내가 알 수 있겠네? 그쵸? 그러면 1.96을 쓰지 말자. 자, 루트 m분의 1.96 곱하기 2는 자 3.92가 돼요. 자, 너는 자 0.392가 되겠네. 둘이 자리 바꿔. 자, 루트 n은 10이 나오죠. 자, 따라서 n은 얼마가 돼? 100이 됩니다. 100. 그래서 100에다가 10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110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보통 이렇게 그냥 공식 가지고 지지고 볶으면 그냥 답 나와. 크게 뭐 변형하고 이런 것도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변형하는 경우도. 됐죠? 오케이? 봐봐봐. 얘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을 쓸게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러면 여기서 95%로 추정을 할 때 얘가 k 값이구나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k 값 나왔고요. 그치?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 n 시그마 어딨어? 시그마. 자, 얘가 이제 전체 대상 n이 몇 명이야? 400명이야. 그치? 그 중에서 5월이 가장 적절할 거다라고 확률 P를 구하면은 400분의 얼마가 돼? 320이 돼요. 00 띄고요. 4로 나누면 10분의 48에 32니까는 0.8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m은 mp 400 곱하기 0.8. 그럼 네가 얼마가 되는 거죠? 얘가 320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400 곱하기 10분의 8 곱하기 10분의 2가 됩니다. 그럼 10 사라지고요. 그러면 여기는 8의 제곱이 되는 거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시그마를 구했어. 시그마가 8이야. 자, 그럼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은 400이고요. 시그마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야, 이 정도 내면 겁나게 어렵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내면 겁나게 어렵게 된 거야.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지금 이 구한 거 있잖아. 이게 다음에 바뀌는 교과 과정에선 다시 배운다? 이걸 또 뭐 비율이라고 얘를 또 배우는 게 있어. 개로도 구할 수 있어, 얘는. 개로도. 근데 뭐 비율 몰라도 그냥 나는 만들어서 구할 수도 있긴 해. 왜? 이항분포 갖고 우리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왜냐면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 됐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식을 외워줘야 돼. 식이 되게 길어. 아까 얘기했던 요 식 있지? 두 개. 요거. 실내 구간. 요 식이랑.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 요식이랑. 오케이? 근데 웃긴 건 이 두 개, 야, 이게 그냥만 외워지는 게 아니라 저게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각각. X바가 뭐고, K가 뭐고, N이 뭐고, 시그마가 뭐고. 그치?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구분 못하면 어차피 소용없는 거야. 얘네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